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일본 괴담 실화인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일본 츠쿠바시의 이바라치 켄이란 도시에서 약 3주 동안 귀신이 목격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토우노라는 운전수가 밤 10시쯤에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둘이나 들쳐업고 길거리에 쭈그리고 있는 한 여성을 보고 측은함이 생긴 그는 옆으로 차를 조심히 세우고 물었대요. 저기 이 밤중에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말없이 손가락을 들어서는 한 집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이 운전수는 여성을 태우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여성이 가리킨 집에 도착한 운전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를 업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여성이 차의 문도 열지 않은 채로 차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그 집으로 흡수되듯이 스르르 들어가더랍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주부는 자신의 아이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자꾸 속닥거린다든지 혼자 막 노는 신용을 하고 있길래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랑 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뭐 가상의 친구랑 막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 어머니께서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아이가 밤늦게까지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랑 정말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얘, 너 누구랑 얘기하니? 어? 아줌마랑 놀고 있잖아. 봐봐. 아이도 2명이나 안고 있는데? 아이가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게다가 이 마을의 우유 배달원도 집안으로 스며들듯이 사라지는 아이를 업은 여성을 목격하는 등 마을 전체가 귀신 목격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고 있는 도중에 그 아이를 들쳐 업은 여자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시달렸다느니 가위를 늘렸다느니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의 귀신 목격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성의 혼령이 아이 둘을 업고 있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 여성의 혼령이 한 집을 가리키거나 혹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등의 공통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저 집에 분명히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은 노모도 이와오라는 한 의사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한참 그 귀신 목격담이 떠돌 때는 그 집의 주인이 출장을 가고 집을 비워놓은 상태였어요.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아지 슌나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놀던 와중에 그 야구공이 그 집을 향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이는 공을 찾기 위해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이 너무나도 쉽게 열리더래요. 그리고는 공을 찾기 위해서 마당이랑 화단을 뒤지는데 어디에도 공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이 현관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공을 발견한 아이가 공을 집으려 하자 공이 스르르 혼자 굴러가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아이는 공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방은 일본 전통 가옥의 특징인 다다미 마루로 된 방이었다고 해요. 그 작은 공은 다다미 방 한편에 놓여져 있었고요. 아이가 공을 발견하고 집으려는 그때 갑자기 다다미 방이 붉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면을 목격한 초등학생이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는 당장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 본 건 아닌 게 아이의 발에도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이가 발에 피를 잔뜩 묻히고 왔는데요. 순나의 어머니는 이 피가 발에 왜 묻었는지 아이를 계속 추궁하다가 뭔가 불길함이 느껴져서 결국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하도 그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동네 사람들이 미심쩍게 여기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경찰관은 그 집의 주인인 이화호한테 전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도통 닿질 않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그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가 얘기했던 그 다다미 방을 조사하던 중에 정말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 다다미 있죠. 그 다다미에 밑단을 들어가지고 조사를 하던 중에 잘게 도망난 사람의 시신 3구가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신원조회를 시작했고 그 시체의 신원은 약 3주 전에 도쿄에서 실종된 에이코라는 술집 여성과 그녀의 1살배기 아들,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집의 주인인 이와오를 용의자로 지정하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한 호텔에서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를 데려와서 경찰들이 신문한 결과 이 여성의 시신과 이와오의 관계는 부부 사이로 밝혀집니다. 그는 인턴 시절에 술집 여성인 그녀를 만나서 도쿄에서 살림을 차렸고 심지어 애까지 낳았는데 본인이 의사가 되고 나니까 술집 여성인 아내가 불편해진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술집에서 일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 이와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일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준 집으로 와이프랑 아이들을 데려와서 살인을 저지른 뒤에 토막까지 낸 것이고요. 다다미 밑단에 솜을 빼고 그 시신을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가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건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힘찬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뭇가지 마. 엄마. 엄마 맛있어? 껐어. 하이, 첫 찍이네. 맛있어?